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라반이 사실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도 시켜드리고 싶고, 또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또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초보자들은 너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노지에 갈 수 있죠. 네, 캠핑장에도 갈 수 있고요. 좋은 관광지에 구경을 갈 수도 있고요.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고요. 장소의 제약이 사실 호텔이나 숙소를 잡고 하는 여행보다 훨씬 여유롭고 편했습니다. 네,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카라반을 이용하다 보면 입퇴실 시간이 없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금요일 저녁에 출발을 해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보통 호텔을 간다고 했을 때 금요일 밤에 도착해도 그날 밤에 차지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비용을. 그런데 카라반은 일단 새벽에 가든 낮에 가든 밤에 가든 노지에 갔을 경우에는 일단 체크인 시간의 제약이나 숙박비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이건 반대로 퇴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호텔은 눈 뜨면 11시, 12시에 바로 준비해서 나와야 되지만, 사실 노지에서 카라반 캠핑, 카라반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급하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침 천천히 먹고 주변 관광하다가 뭐 맛집 들렸다가 다시 와서 또 자다가 쉬다가 뭐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차가 안 막힐 시간쯤 저희 정박지에서 이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입퇴실 시간에 대한 자유로움은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카라반이나 모토홈을 꿈꾸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거 같아요. 화장실과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거. 저희 카라반은 사실은 굉장히 소형 카라반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화장실도 있고요, 샤워실도 있고요, 따뜻한 물도 콸콸 나오기 때문에 노지에서의 여행이 사실 호텔처럼 편하진 않지만 버금가게 편합니다. 사실 마음은 호텔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와이프와 저희 준돌이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형 카라반은 큰 카라반보다 이동에 대한 장점은 월등하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크기가 주는 일단 장점이 굉장히 크고요. 또 제가 노지에 가서 많이 봤는데, 너무 큰 카라반들은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박할 때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작아서 주차 공간에 싹 들어가요. 그러면 관광지 같은 데서도 스텔스 모드를 입게 되면 크게 제약을 안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큰 카라반에 비하면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큰 카라반은 뭐 좁은 도로를 진입하기 어렵다던가, 선회를 해야 되는데 선회각이 안 나와서 애를 먹는다던가, 뭐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어요. 물론 크기 때문에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작기 때문에 좋은 장점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라서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랄게요. 이제 숙박료를 아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라반이 주는 감가, 처음에 투자했던 돈 대비 여행 빈도의 밀도를 높인다면 사실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금요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날 저녁에 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3일치 숙박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양보해서 15만원이라고 1박에 잡았을 때 4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0번만 갔다 와도 450만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는 한 달에 2번 정도 나가니까 한 달에 90만원씩 세이브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 달에 과연 카라반이 100만원씩 이제 감가가 일어날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숙박비가 많이 아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카라반의 장점이 하나 더 있네요.
난방이나 냉방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간이 작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전기가 제한적인 이런 노지 같은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오늘도 카라반에 들어왔을 때 카라반 실내 온도가 4도였고요. 그리고 바깥의 온도는 영상 2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카라반에 있는 무시동 히터를 한 1시간도 안 돌렸는데 지금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 돼요. 그리고 땀이 날 정도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더워요. 그러니까 작은 카라반이기 때문에 난방의 효율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크면 당연히 더 큰 열 용량과 더 큰 에너지 소비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처럼 노지를 즐겨 다니는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큰 거보다는 작은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카라반의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견인의 부담감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모터홈은 그래도 캐빈과 차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고요. 저희 지인들 차를 봤을 때도, 실제로 제가 타봤을 때도 사실 카라반보다는 훨씬 안정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카라반의 단점은 일단 견인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가장 큰 단점이죠. 다른 분들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공감하실 거예요.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운용하고 있는 이런 소형 카라반은 750kg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소형 견연마나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고, 조금만 연습하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카라반의 단점은요, 주차 공간의 확보입니다. 요즘 전쟁이잖아요. 아파트에서나 뭐 주택에서나 주차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들 고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카라반이나 모터홈의 전용 주차장 소식을 많이 봤어요. 월 사용료를 내고 폐수, 오수, 청수를 할 수 있고요. 뭐 관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한전 충전도 가능한 곳이 있다는 거로 알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곳이 없다면, 혹은 멀리 있다면, 비싸다면 결국엔 내 집 앞마당에다 대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 아파트 주차장이 넓어서 등록을 하고 추가 비용 없이 카라반을 지상 주차를 하고 있는데, 뭐 전부 다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구매하시기 전에는 꼭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단점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단점인데요. 유지 보수입니다. 제가 카라반을 처음에 샀을 때 일단 합선이 나서 화재가 날 뻔했고요. 또 두 번째 물이 샜고요. 막상 이것들을 다 본사나 정비소에 가서 유지보수를 받는다면 살짝 멘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초창기 때는 제가 만질 시간이 없어서 외부에다 의뢰도 해보고 또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요즘 뭐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잘 접수도 안 해주고 좀 유지보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을 하신다면 AS 여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뭐 집 근방에 꼭 그 제조사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이렇게 카라반이나 모터홈을 유지보수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같이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터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분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지에 갔을 때 모터홈은 어렵게 정박을 하고 나서 그 자리를 정리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리를 뺏기거든요. 네, 특히 뭐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정박한 곳에서, 그 캠핑카 안에서, 또 그 정박지 안에서 밥도 해결해야 되고요, 노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전거나 바이크를 갖고 다니면서 여행하시는 분들을 봤지만, 사실 그런 조건은
뭐 모두에게 해당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캠핑카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카라반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정박지에서 카라반 정박하고 견인차로 나가서 맛집도 갔다가 뭐 구경도 갔다가 관광도 했다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놀아요. 이거는 이제 카라반을 선호하게 되는 저희 가족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모토홈과 비교해서 좋은 두 번째인데요. 저렴한 유지비입니다. 모토홈은 사실 자동차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세금도 배기량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도 하나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차처럼. 근데 이제 카라반은 등록비도 좀 쌌고요. 세금도 확실히 뭐 몇만 원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직 저는 세금은 안 내봤지만 뭐 경차 수준 정도 이제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도 레저 차량 보험을 들었는데 뭐 다 해서 한 8만 원 정도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유지 보수가 좀 쉽다는 거, 비용적인 측면에서 쉽다는 거는 참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차이를 들자면, 모토홈은 엔진오일도 갈아줘야 되고요, 냉각수도 갈아줘야 되고요, 에어컨 필터도 갈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자동차랑 똑같이 유지 보수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모토홈에 비하면 이제 카라반은 그냥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확실히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라반은요, 에어밴 AVT 2037HF라는 모델입니다. 일단 에어밴은 국산 브랜드 중에서 뭐 한동안은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렴한 거죠. 예, 저렴한 제품 중에 국산 카라반은 몇 개 없습니다. 예, 그 중에 좀 그래도 튼실히 짜임새를 갖고 만드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요. 저는 사실 사고 나서 굉장히 큰 만족을 하고 있어요. AVT는 아마도 뭐 에어밴 트레일러의 약자일 것 같고요. 2037은 실내 가로 넓이가 2m, 세로 길이가 3.7m라는 2m 3.7m라는 이제 사이즈를 직관적으로 사실은 표시한 건데, 사용자들은 설명 듣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MF라는 뒤에 붙는 단어는 지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HF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 모델입니다. 당연히 차고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 목적에 맞게, 보관 목적에 맞게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견인차는 조금 큰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모델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SUV급 정도는 돼야지 조금 안정적일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앞에 저는 이제 청수가 40L가 있고요. 뭐 이것저것 화장실에 이동식 변기도 들어가고요. 뭐 냉장고에 짐들도 넣고, 또 앞에 사물함에 뭐 연료 탱크 같은데 이제 연료라든가 뭐 공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축 하중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봐도 좀 무거운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경우에는 견인차가 좀 크기가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판매가가 약 2천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옵션은 당연히 구매자의 목적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카라반 가격만 보고선 덥석 사버렸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캠핑장만 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카라반을 산 이유는 노지 여행을 가기 위해서였는데 옵션을 좀 넣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옵션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 가격이 뭐 거의 한 1,000만원 가까이 나오지 않았나. 네, 뭐 자세히 제가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욕심을 덜어내고 노지 세팅을 한다 그러면 한 500에서 600 정도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라반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산철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약 한 3, 4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망가지지 않으면 이제 물론 과충전이나 과방전을 피해서 운용관리를 잘 했을 때 셀 팩에 문제가 없을 때 보통 그렇게 한 4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간단해요.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 완충을 시킨다는 가정하에 뭐 짧게는 800회에서 많게는 2000회까지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걸 뭐 주말로 계산을 해보면 뭐 거의 3, 40년 가까운 그 기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산철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좀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카라반은 인산철 400A가 올라가 있고요. 태양광은 100짜리 4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400W가 올라가 있고요. 봄쯤에 좀 개조를 해서 튜닝을 해서 태양광을 600 정도로 늘릴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얘를 충전하기 위한 태양광이 필요하고요. 실내에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인버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순수 정연파를 쓰셔야 되고요. 저는 4K짜리를 쓰고 있지만 3kW짜리를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산철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제 충전에도 이제 문제가 따르는데요. 저는 주행 충전기를 아주 용이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대부분 태양열로 아주 적게 충전을 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동을 하면서 이제 모자른 부분을 이제 주행 충전기로 충전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태양광을 이제 부스트를 높여가지고 충전을 높게 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충전기나 배터리 말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난방기구와 냉방기구입니다. 겨울에는 무시동 히터가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D5 같은 보일러가 잘 나와서 바닥 난방, 히터, 온수매트, 온수까지 이제 쓸 수 있는데 저는 무시동 히터 5K짜리를 쓰고 있고요. MD홍 제품을 쓰고 있어요. 5K라 용량이 많아서 토출구를 2개로 나눠서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이제 캐빈에다가 거실에다가 난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뭐 영하권에서까지 아직 이 카라반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뭐 땀이 날 정도로 덥고요. 1단인데도 20도, 22도 1단으로 설정을 해놨는데도 아주 덥고 훈훈해요. 제가 뭐 연비를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뭐 보통 10리터를 가지고 뭐 수십 시간을 수십 시간을 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연비 효율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에어컨이 필요하겠고요.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인산철의 힘만으로 에어컨을 풀로 가동시키기가 사실 어려워요. 1박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뭐 2박 3일, 뭐 1박 2일을 뭐 진하게 놀다 올 경우에는 가급적 이제 전기가 되는 그런 캠핑장에서 에어컨을 그냥 아주 맘 편하게 올 여름에는 썼고요. 아마도 내년에도 한여름에는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맥스팬입니다. 저는 맥스팬은 카라반이나 모터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맥스팬이 공간의 문제나 또 차고의 문제 때문에 제약이 있는 차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핑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저는 맥스팬은 아주 중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로나 환기, 이건 건강과 이제 사람의 안전에도 아주 직결적인 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맥스팬은 꼭 설치를 하시길 바랄게요. 맥스팬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제품이 있다면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맥스팬은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바깥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인입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온도에 맞춰서 작동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환기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온수기가 있는데요. 제가 놀란 거는 이 전기온수기가 없는 카라반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캠핑장에 가면 뭐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온수기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노지에 나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좀 간절기나 동계가 왔을 때는 춥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춥고 또 이제 뭐 동계에는 하루 종일 추운데, 저 온수기가 없으면 샤워를 한다거나 뭐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뭐 물론 이제 영하 뭐 막 5도 이하로 떨어지고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동파 방지 때문에 청수 자체를 잘 안 쓰지만 보통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나 뭐 간절기에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는 전기 온수기를 쓰고요. 용량은 20리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출발하면서 20리터를 다 데펴 놓으면은 보통 다 그 가열이 된 다음에는 전원을 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1박 2일은 따뜻한 물을 충분히 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찬물이랑 섞어서 쓰기 때문에 20리터를 하더라도 많은 양의 물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세안이나 뭐 머리를 감을 때, 뭐 샤워를 할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온수기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마지막 옵션 중에 하나예요. 인산철 배터리는 무조건 용량을 높게 하라. 그리고 태양광도 할 수 있는 한 최고 높은 와트로 설치하라. 그리고 주행 충전기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카라반 초보자들 입문하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실 만한 것들이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캠린이 시절 너무 많은 정보가 필요했는데 막상 찾아보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